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차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거는요. 입사 서류와 면접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죠.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입사 서류와 면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기업에서 야무지게 기업 분석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면 어렵다라고 하셔서 3스텝으로 분석하는 툴을 바탕으로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소서와 면접에서 이렇게 보면은 글을 쓴 내용이나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본인의 이야기들로 난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기업 분석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왜 기업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적합성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기업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 단계에 있어서 이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채용을 서류, 필기, 면접을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면접에 임한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자소서를 쓴다. 물론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건 맞습니다만 그 기업에 같이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 단계를 거치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공공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아셔야 어떠한 공공성적인 가치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바지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채용 면접 시에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 분석을 잘해야지 이 채용 면접의 이 질문에 잘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 아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부분에서 알고 있는지라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사회공헌이나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회사에 와서 일을 한다라는 거에서 좀 갭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에 또 관심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당신이 어떠한 부분에 또 기여할 수 있냐라는 부분까지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회사에 무언가 나와 연결성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소개팅을 좀 사례로 많이 들죠. 소개팅에 갔을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서 그 사람에 관련된 관심거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도 이끌리게 될 텐데요. 그게 아닌 그냥 남자, 여자 이런 어떤 정보만 가지고 소개팅을 나가시게 된다면 당연히 불쾌한 어떤 만남이 되겠죠.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여러분의 호감과 또 비호감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업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보면요. 우리 기업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노력한 사람인지라는 부분과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업에 있어서 공공기업이지만 고객이라는 부분은 물론 국민도 있습니다만 또 기업들,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어떤 다양한 층에 대해서 고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고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기업이 어떻게 보면 발휘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우리 기업에 왔을 때 동료들과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인데요. 사실 공공기업에서는 또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성을 가지고 기업이 경쟁하기보다는 좀 더 협력하고 융화하면서 기업의 어떤 목적성을 달성하는 게 좀 더 중추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잘 맞는 사람,
기업을 좀 분류한다면은 아무래도 기업이 좀 정통성과 사업 특징이 좀 보수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상하 관계를 좀 더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기업이 또 글로벌 진출을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기업별로 필요한 어떤 우리 사람이 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기업의 사업들은 누군가에게 편중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뽑고자 하는 거겠죠.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기업, 공공기업 하면은 그냥 안정적인 직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정이라는 부분은 좀 과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공공기관들도 역시 좀 더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주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성장적 관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어떠한 부분들을 관심 있고 또 생각하고 노력할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제 본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 역시 기업이 그냥 단편적으로 여러분의 단순한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분석 방법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의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해당 공공기업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기업의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공공기업은 상당히 이게 리뉴얼을 좀 잘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업로드나 이런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홍보팀이 또 잘 발동을 해서 그 홈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한다 그러면 첫 번째 홈페이지를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겉옷과 같은 외향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내면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알리오라는 사이트입니다.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질적 조사와 그다음에 양적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어떤 상황이나 그 전체적인 규모라던가 이런 특징을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년도의 어떤 예산과 사업의 특징,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해야 되는 조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리오 사이트를 보면 숫자라는 개념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숫자를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기업 분석을 정말 철저히 했구나라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조사 사이트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보도 자료입니다. 이제 공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을 취업할 때는 보도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보도 자료를 단편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냥 훑어보듯이 이렇게 보게 되신다면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분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저와 함께 해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이 조사라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 기업은 예산이 이렇구나. 이 기업은 현재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다르게 각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조사에 불과한 거죠. 오늘 저와 함께 해보고자 하는 거는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은 좀 더 이 입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분석에 제가 툴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식을 가지고 제시를 했고요. 이 툴은 이제 제가 컨설팅 현장에서 공공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이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툴이 마음에 드시면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뭐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좀 변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공공기업 분석, 알리오 분석,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분석,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 시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의 단계는 제가 이제 3단계를 거쳤다 해서 3스텝 분석 툴 이렇게 마련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3단계만 거치시면 하나의 기업을 정말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분석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기업 분석을 할 건데요. 이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죠. 기관장 인사말에 주목하자라는 주제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처음에 뭐부터 보죠?
회사 소개 이거 보시죠. 그래서 회사 소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제 첫 줄에 나오죠. 기관장, 뭐 아니면 사장 이렇게 인사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가스공사에 대한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분석하는 툴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관장의 인사말에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대표다라는 어떤 대표성 문구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정책은 어떠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떠한 가치를 계속 추구하면서 성장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좋은 말만 써 있어가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제가 이제 가스공사의 사례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스공사가 하고 있는 어떤 주요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뭐 예를 들어서 LNG 저장 능력, 이런 능력들을 대표성을 띠면서 인사말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천연가스에 대한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이죠. 에너지 복지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과연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고 에너지 복지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홈페이지 기업 대표의 인사말을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각 기업은 기업의 그 신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관장께서는 매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신년사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2019년 이제 신년사를 제가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갖고 와 봤습니다. 홍보팀에서 주로 신년사를 이제 보도 자료로 내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 자료라는 어떤 란에 이런 신년사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올해의 신년사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제 융복합, 에너지 복지에 있어서 또 에너지의 융복합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효율화를 개선하겠다. 또한 환경 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인사말에서 했던 얘기에서 조금 더 추진 과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신년사라는 부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겁니다. 기관 연역에 대한 부분이죠. 자, 기관 연역은 말 그대로 히스토리죠. 그 기업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라는 부분인데요. 그 기업의 역사를 조금 더 지켜보면, 이 기업이 정말 어떤 부분에 노력해서 이런 부분의 사업까지 오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역 정보에서 너무 뭐 깊이 있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 한 5년 정도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스공사의 사례로 봤을 때에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이런 평가, 이런 부분에 관심과 특허와 이런 사례 표준화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한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에서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히스토리 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목해야 될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취준생 분들을 만나면은요, 이 부분을 대충 알고 있고요. 그냥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이런 정도만 그냥 이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내용에 주목하자를 잡았습니다. 자, 사업 내용. 그 회사의 가운데, 홈페이지의 가운데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천연 공급 사업, 해외 사업, 연구개발, 고객 지원 제도, 이렇게 4가지의 사업을 중추로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중에 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천연 공급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사례로 샘플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방대하긴 합니다만 그 내용의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서, 천연 공급 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떠한 생산 제조를 거친 다음에 유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구나.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가격 경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 내용 안에 나와 있고요.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가 사용하는 사업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뭐 가스공사를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실 거고요. 학교 다닐 때도 가스공사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준비를 한 건 아닐 겁니다. 전반적으로 뭐 내가 기계과다 그러면은 에너지 관련 분야 뭐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 정도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던가 단어들을 먼저 철저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홈페이지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전략 과제 주목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첫 번째 있는 그 회사 소개란에 들어가 있죠. 회사 소개란에 대표 인사, 뭐 비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조직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가치 체계 아니면 비전 요 안에 들어있는 전략 과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전략이란 단어 어디서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군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전쟁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전략의 이제 뜻을 풀어보면 이끌다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알아보신 사업 내용을 어떻게 이끌 건지라는 거죠. 결국은 방법론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전략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볼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회 공헌에 주목하자를 제가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알고는 계세요. 사회공헌 활동. 왜? 우리가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걸 조사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단어를 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실 사회공헌에 대한 주제가 많이 이제 뜹니다. 검색란에 많이 뜹니다. 그건 왜냐하면 홍보팀에서 우리 기업 이런 게 잘하고 있어. 되게 이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하는데 이런 노력하고 있어 하는 부분으로 가장 좋은 게 홍보성으로 사회공헌 활동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 입장에서 사실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알고 있더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때 사회공헌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냐, 해당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이죠. 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게 뭐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뭐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이제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면 이제 가스공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가스공사만이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의 사회공헌 활동, 각 공공기관별 그 기관의 특징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은 과연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유는 우리 요즘에 사회적 책임 아니면 사회적 경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가치를 공유화하자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이 사회 가치 활동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많이 높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시되었던 공공기업 분석의 홈페이지에 관한 분석 시트입니다. 이 분석 원스텝, 이 분석 시트의 툴에다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하나하나 키워드별로 적는다는 거죠. 이제 길게 적으시면 당연히 내용이 분량이 많고 보기가 어렵고 굳이 적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본 내용을 정리해 놓으면 한눈에 보이시겠죠. 그 한눈에 보는 그 단어들이 중복성을 갖고 있는 단어도 있을 거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어떤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갔구나 하는 특성을 분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시트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오 사이트 중에 이제 다양한 이제 목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영 공시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자, 경영 공시를 보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좀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요. 경영 공시가 게시되는 시점이 그 당해 4월 말일자에 게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3월 달에 취업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전년도 경영 공시의 전체 이 1년 단위의 어떤 공시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지원자라면 충분히 작년도에 대한 경영 공시 내용을 볼 수 있고, 이제 상반기 지원자라면 이제 반기 보고서와 같은 형식으로 경영 공시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에서 약간은 이제 보조적인 어떤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 공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많이 보냐,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보니까요, 대체적으로는 급여 아니면 복리 후세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관점이지 취업을 하는 기업 분석의 관점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제 17번, 18번 이렇게 번호가 좀 나와 있어서 제가 번호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17번과 18번의 내용이 좀 연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은 요약손익 계산서라는 부분이고요. 18번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약손익 계산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상당히 뭐 문과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은 이제 공대 계열에 계신 분들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단기 순이익 아니면 단기 순손실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건데요. 선생님, 공공기관은 순이익과 손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현재 어떠한 부분에 손실과 이익이 있고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숫자를 통해서 좀 더 신뢰감을 알 수 있고 신뢰감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주요 사업의 각각의 예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국회 지적사항 그리고 해당 그 주무부처나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 부분까지도 전년도에 어떠한 부분을 지적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런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본다면 단기 순이익, 단기 손실 이런 부분을 이제 작년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2014년도부터 현재 2018년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해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손실일까? 작년 대비 사업 수입이 적게 나와서 그렇구나. 아니면 어떠한 출자나 투자를 좀 더 해서 손실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이런 이제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 역시 각각의 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예산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또한 이제 작년 대비 예산이 좀 더 증가되어 있는 그 사업 또한 중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숫자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원이나 이 국회 지적사항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개선사항이 있는지 알 수가 있으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 정량적으로 적으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요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의 3스텝, 세 번째 스텝입니다. 사업 뉴스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인데요. 1스텝과 2스텝에 나왔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가스공사다 그러면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검색해서 뉴스를 검색하면은 좀 여러 가지 좀 넓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에서 필요한 정보가 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업 내 사업으로 검색하자라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스공사 예로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 왜? 좀 전에 천연가스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배관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이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뉴스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 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뉴스에 대부분 취준생들은 제목 부분만 보고 가스공사 수소산업에 4조 7천억 투자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안다는 거죠. 그럼 투자하는 것에 어떤 부분에 어떠한 요소로 투자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 관련 사항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투자와 여러분은 연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 첫 번째는 뭐 유통 인프라 조성,
그다음에 수소의 대량 공급과 가격 경쟁, 그다음에 수소 밸류 체인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소로 인해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각 기사 안에서 카테고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수소 산업에 관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한국가스공사,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이 부분을 좀 더 키워드를 많이 친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요소가 나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안전 문제로 주민 반대 부딪혀. 그래서 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수소 이 연료 전지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별 주민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당면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기사에서 하나의 기사만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의 홈페이지에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의 관련 기사, 그리고 그 기사 안에 있는 내용 상황에 있는 관련 또 내용의 또 키워드를 가지고 또 그 다음 기사,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 스토리 맥락이 잡힌다는 거죠. 아, 가스공사는 수소 산업에 있어서 지금 밸류 체인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 그런데 발전소를 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연결점들을 쭉 가지면서 그중에 나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나의 분석 내용 중에 어떠한 요소가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세 가지죠. 공공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그다음 알리오 경영 공식, 마지막 뉴스기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 대해서 공공기업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아셨을 겁니다. 네, 오늘 취업준비생이 알아야 할 공공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방법 알아봤는데요. 기업 분석 그냥 홈페이지만 쓱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 기업 이런 사업 하는구나. 아, 이 기업의 기관장이 누구구나. 이런 정도만 아셔서는 안 되겠죠. 속속 깊이 있게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충분한 시간을 사전에 미리 갖고 기업 분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자소서와 좋은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업 분석 잘 하셔서요. 취업 성공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더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족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